오늘은 여자가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녀가 만나 썸을 타나 연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적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끌림을 주지 못하면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 상대방에게 이런 성적 끌림을 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외모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도 본 건 많아 가지고 눈은 더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자들이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유독 여자들이 쉽게 잘 넘어가고 잘 주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 남자도 아니고 중년 남자인데도 젊은 여자들도 환장하는 거죠. 대체 그런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인기가 많고 여자들이 잘 주는 걸까요? 오늘은 중년의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애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여자가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방법 4가지. 중년인 나이에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으려고 하니 잘 보이지도 않고 호감 있는 여자가 있어도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 고민만 하다가 그녀를 놓치고 후회하고 있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또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막막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중년의 연애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럼 성공적인 연애를 위한 전략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모 관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 만들기.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은 참 중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첫인상에 큰 지배를 받거든요. 첫인상이 한번 형성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그 틀을 기반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첫인상에 맞는 모습만 눈에 띄고 그 인상을 강화시키려고만 하죠. 여간 강력한 정보가 아니면 쉽게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첫인상이 나쁘면 그 나쁜 첫인상을 뒤집을 만한 기회조차 점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서로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첫인상이 나쁘다면 그런 만남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첫인상은 무엇으로 결정이 날까요? 그것은 바로 외모입니다. 흔히들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여자는 남자의 능력을 우선으로 본다지만 그렇다고 여자들이 남자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남자가 경제력으로 어필을 한다고 해도 그 남자의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은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즉 상대방에게 외적으로 호감을 주지 못하면 당신의 인격이나 본 모습을 보여줄 기회조차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외모를 중요시한다고 말하니까 혹시 실망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자들이 반드시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들어 중년이 되었을 땐 단지 얼굴만 잘생긴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중요시합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꾸준히 운동해서 중년인데도 관리된 몸매,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스타일 등 그 남자가 주는 전체적인 느낌을 여자들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젊었을 땐 아주 잘생겼던 남자도 나이 들어 관리하지 않아 중년에 역변해버린 남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남자일수록 자기 관리는 필수합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몸매를 관리하는 남성은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중년에는 건강 관리 잘해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연애 성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중년에는 옷 입는 스타일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중형 남자는 후질근하게 입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남자와 함께 있으면 창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유명한 사회 심리학 실험이 있는데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변호사 같아요. 데이트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티셔츠에 후질근한 바지를 입은 사람을 보고는 일용직 노동자 같아요. 딱히 데이트하고 싶지 않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는 의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두 번째, 호라비 냄새 관리에 매력적인 채취 남기기. 남자는 시각에, 여자는 청각과 후각에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면 여자들은 그 남자를 매력적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여자는 남자보다 냄새에 훨씬 더 민감하며 연애 상대를 고를 때나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데 있어 후각이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성적으로 끌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채취 관리를 해야 해요.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40대가 되면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인 노넨, 알데히드와 디아셀틴이라는 성분이 분비돼 일명 호람이 냄새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자기가 냄새가 나는 걸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 중장년층 10명 중에 8명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라이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면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특히 목과 귀 뒤는 각별히 신경 써서 닦아야 해요. 흔히 혼자 사는 남자 방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잖아요. 쿰쿰한 악취가 나는 원인은 바로 목 뒤입니다. 기지가 많고 땀이 자주 는 부인 목 뒤는 평소 세수할 때 목 뒤까지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어준 후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 닦아내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 뒤와 더불어 호라비 냄새가 나게 하는 부위는 바로 귀 뒤입니다. 귀 뒤에는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샴푸 후 비누 거품이 제대로 씻기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여기에 향수까지 뿌린다면 악취와 향수 냄새가 섞여 역한 냄새를 불러일으킵니다. 젠 코들 박사는 악을 풍길 수 있는 부위로 귀 뒤를 꼽았는데요. 그는 만약 당신이 귀 뒤를 비비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것이 매우 역겹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샤워나 세수를 할 때 귀리는 대충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에는 앞서 말씀드린 노네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싸면 큐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경우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귀 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면 묵힌 물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세수할 때마다 비누 거품을 내어 귀 뒤쪽까지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또한 손톱이나 발톱, 팔꿈치, 피부 각질 등 사소한 곳의 청결 상태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어쩌다 남자의 손에 눈길이 갔는데 손톱에 때가 껴있거나 청결하지 않으면 순간 눈살이 찌려질 거예요. 팔꿈치 부위가 색가고 때가 많아 각질이 있으면 여자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피부가 촉촉해서 각질이 잘 생기지 않았지만 중년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스킨이나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다녀서 입, 주위 등에 각질이 있으면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그 남자가 걔를 그럴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여자든 남자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몸이 건조해져 각질이 생기지 않게 바디 로션이나 바디 오일 발라주시고요. 특히 팔꿈치가 새까맣게 되지 않게 신경 써주세요. 손톱이 너무 길면 때가 끼기 쉬우니까 정기적으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신경 쓰는 게 의외로 정말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자신감 있게 리드하기.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너무 조급해합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떠나갈까 봐 불안해서 무조건 여자에게 맞춰주려고 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초반에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고 무조건 만져주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여자의 관심을 잃게 될 수 있어요. 여자의 마음에 들려고 전긍긍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자에게 어필하려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효율적인 결정을 재빨리 내린 뒤 자신의 선택에서 자신감을 가지는 남성을 선호한다고 해요. 상황을 리드하는 것에 있어 수주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 메뉴를 고르거나 데이트 약속 잡기 등 모든 면에 있어서 말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이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만큼 섹시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남성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드를 하는 것과 무조건 우기며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리더십은 차분하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을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 이런 리더십을 선보일 기회가 많을 텐데요. 예를 들면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어디서 밥을 먹을지 결정하지 못할 때 우물쭈을 상대방을 그자로 따라가기보다는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매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기만의 필살기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남자를 보여준다거나 문제 해결 능력, 책임감, 꾸준한 운동으로 갖고 탄탄한 몸, 잘생긴 외모, 사회적 지위, 능력 등등 남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의 매력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답니다. 네 번째, 자연스럽게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연애를 하려면 연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별을 봐야 별을 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여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연애의 기회를 단지 운명에 맡기고 회사 집만 반복해서는 절대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중년에 어디를 가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미팅이나 소개팅으로도 여자를 만날 수 있었지만 중년이 되면 소개를 받는 일도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동호입니다. 독서나 영화, 등산, 골프 등 자신만의 취미에 맞는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싱글 모임이나 돌싱, 사별 모임 등 조금만 검색해도 정말 수없이 많은 동호회 모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 남녀들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가깝고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 모임에 나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집이 가깝고 취미가 비슷하면 반응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눈이 맞는다면 연애를 쉽게 시작할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용어에 가입하고 처음 나가게 되면 설레는 마음도 들고 또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여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여자가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여자가 환장하는 중년 남자가 되는 방법 4가지. 첫 번째, 외모 관리하고 자신만의 스타일 만들기. 두 번째, 호라비 냄새 관리해서 매력적인 최치 남기기. 세 번째, 자신감 있게 리드하기. 네 번째, 자연스럽게 여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최근 이혼한 여성 유혹하는 방법. 당신이 한 여성을 남몰래 좋아하고 있던 중 갑작스런 이혼으로 그녀의 옆자리가 비었다면 당신은 그녀의 눈에 들 방법을 찾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에 대해 지레 겁을 먹기 십상이지만 사실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많다. 이혼 여성은 많은 일을 겪었지만 한 번도 결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책임감 있고 야무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이다. 힘든 경험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즐길 거리를 찾을 것이고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시한 관계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결혼 생활을 막 끝낸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중에 있다면 잘 찾아왔다. 당신이 꿈에 그리던 여성이 막 이혼을 맞았을 때 그녀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법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1. 조급해하지 말고 우선 친구가 되자. 그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니 너무 밀어붙이지 말자. 그녀의 입장에서 이혼이 어떤 식으로 비춰지느냐에 따라 그녀의 마음을 여는 수단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그녀가 너무 우울해 보이거나 힘들다는 얘기를 했거나 그녀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저 옆에서 지지해주며 우정을 기른다. 너무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이고 더욱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을 경우 일찌감치 당신과의 관계를 쳐낼 수도 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이혼과 관련해 분통을 터뜨리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마음 아플 수는 있어도 그녀 곁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은 꽤 시간이 많이 드는 행위이다. 그녀가 아직 이혼을 진행 중일 때 그녀에게 접근한다면 그저 그 시기에는 그녀에게 있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감당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쳐낼 수도 있다. A. 그녀의 삶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 이혼은 힘겨우니 그녀의 곁에서 여러 가지가 좀 더 편하게 흘러가도록 해준다. 만약 그녀가 주말을 자신의 아이들과 보내고 싶어 한다면 이해한다고 말하고 그녀의 입장을 존중한다. 만약 그녀가 기대어 울 어깨가 필요하다면 그녀의 곁에 있어준다. 이혼은 매우 힘겨우며 그녀가 당신을 긍정적이고 애정 깊은 눈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면 최대한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그녀와의 데이트를 하든 하지 않았든 적용되는 것이다. 그저 생산적이고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준다. 그녀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며 당신도 혼자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지금 당신이 많은 것들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당신 생각을 내내 하고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같은 문자를 보내보자. 3.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되어보자. 그녀는 전혀 즐겁지 않은 일들을 잔뜩 거치고 있을 테니 그녀를 즐겁게 해주는 대안이 되어보자. 만약 당신이 흥미로운 것을 하러 나갈 예정이라면 그녀를 초대한다. 그녀는 이혼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을 것이고 만약 당신이 그 탈출구가 될 수만 있다면 그녀의 마음을 얻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이랑 페스티벌 가지 않을래? 같은 제안을 해본다. 그녀가 거절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신의 정성을 충분히 높이 평가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절제한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괜찮아. 라고 하고 넘어간다. 너무 압박을 하면 부담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다. 4. 겉모습에 신경을 쓴다. 이혼 여성이든 일반 여성이든 누구라도 준수한 용모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 당신의 용모가 단정치 않을 경우 성숙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이혼 여성들은 당신을 유력한 후보로 고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정하고 야무진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니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자. 느긋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은 상관없지만 의상, 헤어, 그리고 전체적인 위생 부분에서는 가장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성들은 향기 좋은 애인을 추구한다. 평소 코오롱이나 향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사용해보자. 과도하게 평소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다른 스타일로 꾸미면 안 된다. 이혼 여성은 현명하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형에 맞는 깨끗한 옷을 입는 것으로 충분하며 추리닝이나 슬리퍼 차림으로 함께 다니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 5. 주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더한다. 당신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일수록 그녀가 당신에게 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조금 떨린다면 자존감을 순간적으로 크게 끌어올려 보자. 우선 자신감을 주는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크게 소리내거나 머릿속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 나는 나 자체로도 충분해. 나는 충분히 똑똑해. 또는 어떤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같은 문장을 사용하면 된다. 그 대신에 거울을 보며 일명 파워 포즈를 취해 일시적으로 엄청난 자신감 향상 효과를 줄 수도 있다. 바보같이 들릴지는 몰라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다. 6. 너무 느끼하게 굴지 않는다. 미소를 짓고 그녀의 의상을 칭찬하고 최대한 진솔하게 대한다. 충분히 진전된 관계라면 실수로 그녀와 스치거나 평소보다 오래 포옹을 유지함으로써 그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볼 수도 있다. 이혼 여성은 자신과 진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과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하니 작업 멘트나 클리셰로 가득한 말들은 삼간다. 과도하게 성적이거나 로맨틱한 칭찬은 피한다. 최근 이혼을 겪은 여성은 가벼운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과 있다는 걸 인지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피곤한 상태일 것이다. 7.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 지루한 만큼 매력을 낮추는 것도 없다. 그녀가 당신에게 빠지기를 원한다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보자. 그녀의 꿈, 취미, 그리고 신념에 대한 질문을 한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정신적이나 철학적으로 연결되어 보자. 사람들은 사회적이고 깊은 대화를 할 때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만약 당신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경우 그녀는 당신에게 더 끌릴 것이다. 대화의 물꼬를 틀기 위해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도 있다. 무인도에 표류됐을 때 가져갈 것을 5가지 정할 수 있다면 뭘 고를 거야? 또는 동물로 환생할 수 있다면 뭐가 될 거야? 같은 질문을 이용해 재미있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8. 꾸밈 없이 자기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이혼 여성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이니 꾸며낼 시도조차 하지 말자. 번지르르한 멘트, 생활의 지혜, 그리고 넌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들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같은 개그는 넣어두자. 이혼 여성은 사랑도 해봤고 잃어도 봤기 때문에 거짓 장난쯤이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튕기지 말고 사실대로 대답한다. 만약 그녀가 지금은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고 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솔직하게 말한다. 자신이 이상적으로 그리는 여성을 찾고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한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만 군다면 그녀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지는 않을 것이다. 9. 만약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면 진지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녀에게 자녀가 있다면 모든 것을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신중히 대한다.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굴면서도 진지한 관계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았다면 아이까지 있는 그녀에게는 불공평해져 버린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파트너라면 아이들에게 파트너를 소개시키는 것은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 진지한 관계에 확신이 있을 때 그녀에게 다가간다. 한번 즐기고 많은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녀에게 당신의 뜻을 완전히 전달하고 그녀의 일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녀가 아이들 얘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당신이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녀는 가벼운 관계라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녀는 겁을 먹을 수도 있다. 10. 그녀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될 때 데이트 신청을 한다. 그녀도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고 싱글이라면 대시한다. 어느 순간 그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고 새로 찾은 자유를 만끽하는 단계로 옮겨갈 것이다. 이때가 바로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절호의 기회다.
그녀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도록 조심하며 그녀에게 곧장 다가가고 그녀에 대한 당신의 관심을 숨기지 않는다. 내가 너무 솔직하다면 미안해요. 그치만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종종 함께 데이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좀 더 일반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번 주말에 술 한잔 할래요? 단 둘이서만요. 한번 놀아보죠. 같이 물어볼 수도 있다. 이혼은 환상을 깨는 과정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라면 당신이 조금 적극적으로 굴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실망하게 하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해도 당신을 나쁘게 보지는 않을 것이며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